사실 이 물리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관찰되는 그 여러 가지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도라든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양들을 서로 관련시켜줘서 우리가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현상에서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바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물리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취급되어지는 양이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현상을 딱 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측정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양들 있잖아요. 그런 양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리량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량이다, 유도량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기본량이라는 것은 시간, 길이, 질량, 온도 이런 양들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립된 물리량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유도량이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량에서부터 유도된 양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있는데 어떤 막대기가 있다. 그럼 이 막대기의 길이가 L이 뭐 2m다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길이니까 하나의 기본 양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요만한 어떤 면적을 가진 물체가 있었고 여기 길이가 A였다. 여기 길이가 B였다. 그럼 얘네들의 면적이 A, B다. 이렇게 우리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넓이라는 또 물리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넓이라는 양은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이 양 두 개를 곱해서 나온 양이기 때문에 이런 양들을 우리가 유도량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그 시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 물리량이라는 것에 물리량을 공부할 때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 계산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꼭 그뿐만이 아니고 이 물리량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이 반드시 단위를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2kg짜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학을 다룰 때는 사실 이 단위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수 가지고만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 물리량을 생각할 때는 이 수도 있지만 요 뒤에 이렇게 단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kg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kg의 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있을 거고 어떤 물리량이 그 내가 정해진 그 단위에 2배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단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리량, 이제 앞으로 그 물리에서 그 다양한 식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식에 사용되는 문자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물리량이고 그 물리량이 전부 다 단위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곧 배우겠지만 우리 뉴턴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F는 ma라는 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를 봤을 때는 그냥 F라는 수하고 그러니까 문자하고 ma라는 문자가 곱해져서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힘이라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물리량이라는 것은 얘가 단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배우겠지만 이 힘이라는 것은 뉴턴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질량은 우리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단위적인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단위의 종류를 나누어 놨는데요. 이 단위도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자, MKS 단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뭐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계가 MKS 단위고요. 가끔 이제 CGS 단위계도 쓰이죠. 그래서 MKS 단위를 썼다는 것은 길이는 미터를 썼다는 얘기고,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 세크를 썼다, 그런 얘기고요. CGS를 썼다 그러면은 길이는 센티미터를 썼다는 얘기고, 질량은 그램을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시 다 시간은 초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세계, 관찰하고 있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미터, 킬로그램이라고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센티미터, 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작은 세계를 표현하는데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CGS를 쓰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이런 그 거시적인 그 물체들을 우리가 볼 때는 MKS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정했으면 그거를 일관성 있게 쭉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스템, 이런 단위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SA 단위계다 이렇게 했는데, 국제 단위계에서 이제 물리량이라는 게 뭐 질량이다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걸 나라마다 이 질량이라는 단위를 전부 다 다르게 쓰면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제 단위계에서 이런 걸 이제 통일해서 이런 걸 쓰자라고 이제 만든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계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어쨌든 무슨 물리량을 접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물리량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그 물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리량이 그 크기하고 이런 단위의 곱으로, 이런 크기하고 단위의 곱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단위를 사용할 때 MKS나 CGS 단위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뭐 잠깐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위, 기본적인 단위들이에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은 알아두면 되고, 이제 각 과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룰 때 나오는 것들이므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위를 다룰 때 이것도 그냥 한 번쯤 읽어 주실 필요는 있는데요. 이 단위의 이제 표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길이라는 그 미터다 하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터 대충 알잖아요. 한 이 정도가 1미터 정도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어떤 표준이고, 질량은 어떤 표준이고,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어떤 표준으로 쓰였는지 하는 것을 한 번쯤 여러분이 그냥 읽어 주시는 걸로 여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수험생들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런 그 접두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수잖아요, 수. 그리고 여기 미터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단위가 아니에요. 마이크로라는 것은 단위가 아니고 접두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m라고 쓸 것을 우리가 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마이크로라는 접두어로 써서 요 앞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단위 앞에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두어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마이크로라든가, 요렇게 킬로라든가, 아니면 센티미터 할 때 센티, 그 다음에 여기 나노, 그죠? 그 다음 메가, 그죠? 밀리,
피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친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뭐 전기 파트 할 때, 뭐 정전 용량이 이 피코 페럿입니다. 그러면 이 피가 뭐지? 그렇게 물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페럿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전 용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 여기 P라는 것은 피코라 그래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2를 나타내는 접두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잘 그럼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